86년부터 92년 정도까지 한국 주사파를 핵심 짓는 단어는 전대협이 아닙니다. 임수경이 아닙니다. 뭐냐면 한민전입니다. 통역당의 출신인 한민전의 방송을 보고 활동했던 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저한테 막걸리 한 잔 사주시면 진하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한 99년까지는 단연코 범민련 한총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그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저를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민망해집니다. 그러니까 범민련 한총련 얘기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90년대 그 주사파의 핵심은 통일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뭐 그딴 걸 갖고 내년 8.15 때 뭐 통일 행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2000년도에 북한에서 아주 묘한 제의를 합니다. 이걸 제의일 수도 있고 지령일 수도 있고 이런데 2000년 12월 달에 그 조선노동당 55돌 행사가 있었거든요. 55돌 행사에 남한의 그 사회단체, 정당 사회단체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죠. 남북 통일 행사를 하면 공식 행사보다 중요한 게 뒤풀이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죠. 뒤풀이 때 안경호라고 있습니다. 안경호가 북한 통일전선에, 북한 대남 사업의 총책쯤 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모모 씨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제안, 지령, 지시죠. 통일운동 그만하고 민노당으로 바꿔라, 갈아타라. 쭉 통일운동 하던 주사파 조직들이 한 해 후에 2001년 9월 달에 분자산에 한 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안했던지 제가 범민련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저하고 우리 범민련 의장 이동민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공공연한 표현이 아닌 것 치고는 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군자산의 약속에 참여했던 유일한 지원자입니다. 가끔가다 박수가 좀 쳐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700명이 모였어요. 충북 괴산에서 군자산의 수련회를 하는데 군자산의 약속을 모르면 주사파를 모르는 겁니다. 한민전을 모르면 주사파에 대한 자격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자산의 약속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통일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는 뭘 하자? 민노당에 가입해서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주사파 전국 주사파들이 다 민노당으로 가거든요. 민노당으로도 가고 뭐 여기로 가죠. 그래서 지금도 주사파가 셉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뭐 참여연대 뭐 그래도 별게 아니고 주사파가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어디를 장악하냐면 민주노총하고 민주노동당을 장악합니다. 민주노총 지금 지도부가 주사파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도 어떻게 됐냐면 2008년 무렵에는 주사파가 장악을 하거든요. 자, 운명의 2012년이 옵니다. 2012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뭐라 그러죠? 대표와 문재인 당대표가 선출해서 박근혜가 이겼잖아요. 2012년 4월달에 총선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총선 때 이정희의 통합진보당, 그 다음에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그 다음에 심상정의 진보신당이 합쳐서 만든 조직이 통합진보당이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한국의 야당 정치 세력 치고는 상당히 주사파의 우호적인 조직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통합진보당이 독자적인 후보로 되는 것도 있었는데 더 큰 게 뭐냐면 문재인 이쪽이 양보를 해버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 그냥 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이제 또 하나의 선이 뭐냐면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입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설 때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는 이거잖아요. 근데 김정일 체제 때는 핵과 미사일을 막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2012년도에는 얘네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핵 미사일 개발에 자신감이 서니까 이제 남한의 주사파에 대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이제 공안기관에서 조금 들은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석기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겠죠. 북한 공작원이 이제까지하고는 달리 우리는 생각을 달리 했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대 그거에 대비한 태세를 갖춰라. 그러니까 이석기가 내려와서 이석기가 서울에 돌아와서 회원들 다 모아놓고 유류소로 어쨌든 데이터 센터로 어쨌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안기부 국정원이 포착을 해서 이석기 사태가 났었죠.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소개하면, 저는 그때 주사파였습니다. 주사파 비스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인정할 수 없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거에 호응해서 남한의 유류소와 통신센터를 파괴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저 주사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석기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해. 야,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좀 친구 보기 민망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석기를 재판을 받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주사파가 한 3대7로 갈립니다. 30% 정도가 그래도 이석기를 지지하는 거고, 나머지는 갈립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최근에 주사파는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 관계가 격화되잖아요. 미중 관계가 적당히 온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등거리 회교하자, 국익을 실현하자, 이러면 주사파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게 오라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주사파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불이 붙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나라입니다. 특히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세대가, 그러니까 주사파가 386들이 반미를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이후에 20대 중후반이 반중, 친미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쭉 밀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사태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사태에서 한 2년 전에 제 주사파 동료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와서, 야, 경우야, 다시 한번 이재명과 손잡고 때려엎자. 이러더라고요. 이게 거의 걔네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40, 50대 중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약간 팀워크한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물러 터진 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에 밀어붙여야지 왜 안 밀어붙여?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죠. 한 15% 정도가. 우리나라 중년 15%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등에 업고 두들겨 업자라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대선이 끝났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 불복이잖아요. 선거 불복을 하는데 최근에 균열 조짐이 뚜렷합니다. 저도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TV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말이 되죠? 제가 볼 때 그냥 어거지로 정치 보복으로 이재명을 잡아넣겠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김용, 정진상, 대장동, FC 이렇게 얽혔구나.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법 처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니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쟤네들도 그렇습니다. 쟤네들 신문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길거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퇴진 그러는데, 야, 윤석열 퇴진 말고 너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할 말을 못 합니다. 그쪽 캠프에서 이재명 수사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수사가 자기들이 볼 때도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집회는 막 하면서도, 막 집회는 하고 구호는 외치면서도 우리가 졌다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지 않나요? 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주사파는 대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군자산의 약속으로 민노당을 거점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3년, 14년에 한번 된소리를 맞았죠. 그리고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주사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꺾였습니다. 2020년, 20년에 꺾였는데 징표를 소개해드리면 8.15 때 여기 시청 앞에서 8.15 통일대회를 했어요.
근데 10,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깡그리 다 끌어모았는데 10,000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로서는 좀 쪽팔린 일입니다. 어떻게 10,000명 모여? 그 다음에 사드 기지 있잖아요. 사드 정상화 시스템을 성주에서 하는데 아무리 긁어 모아도 집회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드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등등해서 주사파는 좀 이렇게 찌그러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수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경기 동부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저 8.15 때 집회하는 친구들 다 아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뭔가 해보자. 내가 이겼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야,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봤을까? 이러고 있어요. 저는 주사파 서열이 제가 몇 쯤이나 될까요? 100쪽 안쪽에 드는 건 분명하고요. 한 50쪽 안쪽에도 듭니다. 근데 뭐냐면 저도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